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나주와 여수에서 잇따라 큰 불이 났습니다. 두 곳 모두 공장과 건물 여러 동이 불에 탈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주변에 가스 공장과 주유소가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 0시 30분쯤 나주시 동수 농공단지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 왔을 때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갖고 진짜 겁이 날 정도로 불이 난 거예요. 하늘로 솟친데 지금. 이곳 공장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바로요 보온단열재를 생산하는 건물로 번졌습니다. 2개 공장 6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인근에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12톤의 가스 저장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다행히 우리가 연소를 확대를 막아서 오전 10시쯤에는 여수에 있는 윤활유 판매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물을 뿌리지만 인화성이 강한 기름에 불이 붙어서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 현장 인근에도 주유소가 있어서 주민들은 불이 옮겨 붙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습니다. 빵빵빵 터지길래 뭐 작업하나 그러고 나왔더니 벌써 불이 붙어가지고 가스통이 막 터지는 소리. 그래서 이제 놀라서 보니까 우리 건물로 붙어버렸어요. 불이. 지난해 겨울철 화재 비중은 30%, 불이 나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4%나 됐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습도가 낮은 건조한 기후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도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큰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계절 중에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 긴장의 끈을 놓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래저래 바람잘 날 없는 조선대학교에서 이번엔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명에 가까운 교직원이 전례 없이 특별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학문 발전과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 출범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 협력단 소속 행정직원 18명은 지난 5월 신분상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학협력단 직원에서 조선대학교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보다 확실해졌고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을 받게 되는 등의 혜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른 교직원들을 채용할 때 거쳤던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의 각종 절차가 생략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혜택을 준 전례가 그 전엔 없었다는 겁니다. 규정과 절차,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한 절차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친인척 자녀와 그다음에 대가성이 없이는 이런 일을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필요에 의해 진행한 정당한 채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산학협력단 소속일 때도 정규직 신분이었던 만큼 조선대 본교로 소속이 바뀐다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라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이 앞으로 대학의 먹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원들의 뭔가 사기를 복돋아줘야 되겠다. 일단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경력 인정 비율을 두고 학교 내 반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이 이들의 경력을 100% 인정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대학본부 교무위원회는 통상 70%만 인정해주었다며 3차례나 반대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정의 노력이 있으면 더없이 좋을 일이고요. 그다음 이 문제를 제기한 어차피 이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편 경찰은 이번 특별 채용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채용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본 전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중심대 할머니들이 최종 승소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죄는커녕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보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때만 해도 희망이 보였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본의 사죄는 물론 전범 기업들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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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1년째. 그 사이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으로 더 꼬였고 90이 넘은 할머니들은 그 사이 더 늙었습니다. 일본의 사죄는 뒤로 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는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지금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얹고 사죄를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지. 돈 준다고 해서 나 거지 아닙니다. 그는 여지껏 없어도 살았으니까.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일본 측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금전배상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대법원 판결도 없습니다. 나고야 소송 지원단 등 일본의 시민단체도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 수출 규제와 불매운동,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이어졌던 한일 갈등이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그렇다고 침략 범죄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양국의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유니클로 광고를 패러디해서 화제를 모았던 전남대 학생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100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전남대 윤동현 학생을 포함시켰습니다. 광주에서는 윤동현 학생을 포함해서 광주과학고의 곽서희 학생과 김규태 학생 등 모두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던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은 9곳. 이 가운데 3곳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이 체결됐고 나머지도 차례로 협약이 맺어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의 38%,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중앙공원 1, 2지구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들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법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문제를 검증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비상대책을 더 늦기 전에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시민단체들은 비상기구를 통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 모임인 중앙공원 비상대책위원회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가나 광주시에서 최대한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공원으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 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은 내년 6월 말까지로 못 박아져 있는 상황.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 가운데 한두 곳은 좌초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승객 등 29명과 차량 15대를 싣고 신안군 안좌도 복호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여객선이 선착장 옆 옹벽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68살 박모 씨 등 일부 승객들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사고 선박이 갑자기 기관 고장을 일으켜 선착장 옆으로 밀렸다는 선장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혜성 조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춤추는 일반 음식점 조례 제정 과정을 수사한 결과 당초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7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은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때문에 영업이 가능했는데 경찰은 전현직 서구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 경위를 수사해왔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범죄를 줄여보자고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출범했는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늦은 시각, 순천의 한 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형광색 조끼를 걸치고 야간 방범봉을 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 주변과 유흥가, 주택가 인근 원룸 밀집지대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법도 많이 알려주고 범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활동은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올해 6월 출범해 매월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 불거지는 싸움을 중재하거나 법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을 몰라 크고 작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한국에서 허락받아서 해야 되는 거 여기 와서 알게 됐고, 특히 편의점에서 알바들을 많이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술이나 담배 팔 때 신분증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덕분에 대학가 인근 주민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 유학생들도 우리 신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반범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온 유학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율방범대 화이팅!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인권회의와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홍콩 시민을 광주인권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6개월 넘게 민주화 시위를 벌이며 국가 폭력에 맞서는 홍콩 시민들의 모습이 5.18 민주화 운동과 닮았다며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간인권전선에 광주인권상을 수여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상 후보 추천 마감을 앞두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자동차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들이 일제 단속됐습니다. 광주시는 도로공사와 지방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 34대와 통행료 미납 차량 151대 등 세금 체납 차량 18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15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제7회 광주 상공 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영 우수 부문의 최영종 남경건설 회장, 노사 상생 부문의 송경현 경양산업 대표 등 9명을 선정해 지역 경제와 상업공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시상했습니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역 우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범 근로자 10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습니다.